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2.5%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이 오늘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투자주의로 들어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투경 해제에 맞춰서 이 슈팅이 나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엄청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대한광통신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한광통신을 접근함에 있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광통신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코닝 같은 경우에 종가가 마이너스 2.69%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고, 자,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몇 퍼센트까지 저가가 내려갔었냐면은 마이너스 5.8%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를 마이너스 0.3% 정도로 끝내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낙폭을 보여줬었던 그런 하루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자, 오늘 대한광통신은 이런 것을 명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의 하락이 연출되고 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이 엑스게이트라고 하는 종목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엑스게이트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아이온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이온큐가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 미국장의 흐름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같이 연출됐었던 만큼 우리가 이 미국장의 흐름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5월 12일 날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었던 구간에서 바로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이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었던 구간과 굉장히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5월 13일이란 날짜가 확인이 되고 계실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금 데이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는 코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코닝 지금 추세가 무너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넥라인을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추세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닝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추세상에 전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은 추가적인 매수 눌림목 타점까지도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리스크적인 부분과 중요하게 봐야 될 그 가격선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매도세를 진정시켜 놓고 시원한 상승 흐름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지금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최근 한 달 동안에 매수를 들어왔었던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대한광통신 매도하고 나가면서 급락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미국장에서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체크를 해봐드렸지만, 자, 보시다시피 추세상 문제가 생긴 광통신 종목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바로 이 가격대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렇게 두 번이나 바닥을 찍어줬었던 이 가격대를 우리가 이 넥라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이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아무래도 좀 급락이 연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이미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봐드렸던 만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끌고 가시면서 오히려 눌림목 매수 타점을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지점은 우리가 이 지점을 종가상 이탈하는 지점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은 대한광통신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눌려있는 자리가 하루 만에 과도하게 나왔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전부터 비교를 해봐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바로 이 원이콜링스의 케이스에서도, 자, 원이콜링스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면서 이렇게 급락 사태가 발생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1선에서의 저항을 받았었던 바로 이 원이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11월 2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라고 떠져 있는 공시에 11월 27일이 찍혀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0선에서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그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대한광통신의 추세보다 더 안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투자주의 상태로 1일차에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이거 투어만 해제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원하게 양봉 주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그 기대와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원익홀딩스도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이 됐었지만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하방 VI가 끝나면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야금야금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하락하고 있을 때나 상승하고 있을 때 이 VI를 토대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연출되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 하방 VI까지 갔다가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하는 흐름을 꽤나 많이 연출해줬었던 그런 종목으로서 지금 구간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도 노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주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의 형태로 진행 중에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수렴의 끝단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 이렇게 연출될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대한광통신이 이 전저점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하락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도 아니다 보니까 이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들어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선 들어보셨을 때는 이 트레이더 K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광통신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계속 올라간다라고만 영상을 찍는 흔한 광신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요, 제가 이전에 대한광통신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이런 영상을 촬영을 좀 했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중장기 이상으로 그냥 끌고 가면서 이 대한광통신 눌릴 때마다 더 사고 싶어요, 나는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은 좀 피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로 대응하실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얼마 전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 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도 말씀드렸었던 대한광통신, 바로 그 구간이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단기적인 저점을 2번이나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의 반전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2만원 선의 라운드 피겨 자리가 깨지기 이전부터 깨질 수 있으니 우리가 깨지는 자리에서 한번 잡아가 보시자, 그 구간에서 21선도 깨지는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잡아가 보시자라고 이날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5월 14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봐드렸었던 대한광통신 마찬가지로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쥐어짜는 듯이 어떤 패턴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낙폭을 과도하게 주면서 2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한번 훼손했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요런 캔들 흐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그때 딸려 올라오는 이 21선에서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흐름,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2만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가 훼손되기 이전부터 영상 촬영을 해드리면서 2만원 깨지는 자리에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분명히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2만원 2번이나 깼다가 이렇게 아래꼬리 말아올리는 지점에서 매수 타점 잘 잡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 자체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대한광통신 이렇게 20선 깨지는 라인에서는 이거 개미털기니까 당하지 마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는 매도 대응 안내까지 드렸으며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만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자, 이런 구간에서도 대한광통신은 계속적으로 21선을 타고 올라갔었던 그런 습성이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자, 이 구간에서 전쟁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급락이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21선으로 갔다 오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이 3월 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 12일에는 대한광통신을 28,55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았었던 날짜는 바로 이 5월 18일날 이 꼬리 부근에서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25,500원 영역에서 우리가 잡아갔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광통신은 명백하게도 이 기회의 매수 타점을 오히려 눌림목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번 상승에서의 단기적인 고점은 여러분들 단기적인 고점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구간이 마지막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자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를 지금까지 너무 여러 번 먹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 이번에 찍을 수 있는 단기적인 고점은 피해가 보십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면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광통신의 지금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영상 촬영 중에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제가 이 영상 촬영 중에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이 VI가 걸리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반발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일봉상에서도요, 보시다시피 11선에서 서의 지지를 연출해주고 있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되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도 대한광통신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됐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파동으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이 5선을 올라타주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미친듯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광통신 섹터 전혀 끝나지 않은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지금 데이마켓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코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닝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는 구간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이 6월 2일날 어떤 내용의 일정까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주파수 경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신장비주 구원투수 될까라는 이슈가 떠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 통신장비주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6G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 6G 테마랑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 광통신 테마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은 바로 이 광통신 종목들과 6G 테마가 같이 올라갔었던 그런 만큼 이번에 우리가 이 6월 2일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 자체가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과거 2018년 국내, 2020년 미국에서도 주파수 경매 이후로 기지국 투자가 본격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었던 이런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다시피,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의 경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우리가 6월 2일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얼마 안 남았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이슈가 터져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우리가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 삼아갈 수가 있을 뿐더러,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로 안 좋게 진행되는 케이스에서는 이 전저점 영역을 훼손하는 구간에서의 대응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으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로 보고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자리에서의 단기적인 고점은 이번에는 정말로 피해가고 싶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때 당시에도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어놓고 횡보해줘 놓고 슈팅을 줬었고, 이 구간에서도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조정 줬다가 슈팅, 또 한번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쉬어졌다가 슈팅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언제까지고 먹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의 나오는 단기적인 고점은 정말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발생하면서 거래 정지까지도 들어가는 바로 이런 세력들의 엑시트 구간까지도 우리가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단기적인 고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꼭 피해가고 싶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56442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